조금만 기다렸다 시작하자 얘들아. 과제 자리 왔나 좀 볼까? 이번 거 꽤 많이 쉬웠지? 선도 숙제는 다 잘해야지. 김중아 다 해왔냐? 십점만 아직 안 한 거지? 잘 해왔겠죠? 아, 저건 뭐지? 빨리 예뻐나? 어려운 거. 자, 슬슬 시작합시다. 수원부터 같이 확인할게. 수원은 좀 많이 쉬웠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105번부터 좀. 자, 거기 첫 페이지는 질문할 만한 게 있나요? 너무 쉬웠지? 근데 10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이 코사인과 사인의 그 교점의 x좌표를 좀 알아보라고 하는 상황이면 둘이 같다 보면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긴 할 텐데 그럼 사실 양변을 뭐로 나누었을 때 이 식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코사인 파이 x로 나누었을 때 이 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가 1이 되게 하는 탄젠트 파이 x가 1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해로 an을 봐줘도 된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은 거 맞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줘도 괜찮은 부분이고 근데 그 풀이는 살짝 찝찝한 부분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 바로 뭐? 코사인 파이 x가 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0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 근데 사인과 사실 코사인이 같아지게 할 수 있는 각의 표현은 애초에 몇 도는 배제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 코사인이 뭐가 되는 순간에 애초에 있을 수가 없어. 0이 되는 순간에선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상황 애초에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같다는 방정식의 해는 사실상 그 탄젠트가 1이라는 방정식과 의미가 서로 동치라는 걸 이해해줘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거. 오케이. 네, 여기서는 탄젠트 파이 x가 1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해동 상황을 좀 이해해주는 게 좋았겠다. 다음에 빨리 오세요. 숙제는 다 했지? 아니,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어허 첫 번째 열심히 하느라 힘들어. 한 주에 한 번씩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요. 자, 107, 108을 만들나요? 107번 이거 처음에 조금 뭔 소리 하는 건가 난해하게 느껴지긴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괜찮았어? 풀이 되게 깔끔하게 잘 됐니? 이거 넘어가도 돼?
요거 사실 풀이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 그래도 얘기는 좀 해보고 가보면 여기서 요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과 AK 플러스 2를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어떤 순발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식을 살짝 변형시켜보면 AK의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가 그 더해진 횟수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식으로 변형을 좀 시켜보게 되면 사실 얘를 AK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의 의미로 생각해보고 얘를 AK 플러스 1에 대한 의미의 식으로 그렇게 바라본다고 할 때 AK의 시그마와 AK제곱 시그마에 대한 상황들로 쭉 얘기를 끌고 가면 답이 되게 쉽게 보이는 구조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야 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완전 제곱식은 나중에 뭐 해주는 게 또 맞아? 전개해주는 게 적절한 판단이었던 거지. 이거 다 확인되지? 문제 좀 나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크게 어렵지도 않고. 108번도 넘어가도 되죠? 이거는 그 좌표만 이쁘게 잘 설정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기울기가 1인직선 마이너스 1인직선들이 등장했을 때 좌표 잡는 요령은 이제는 좀 느껴져야 돼. 넘어가도 되지? 자, 109, 110 둘 다 문제가 괜찮았던 것 같아. 109번 할만했나요? 넘어가도 돼? 109번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고 109 넘어간다. 이것도 그냥 포인트만 좀 간단하게 잡아보면 그러면 여기 사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에 대한 이 시계값이 S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이런 조건식이 하나 주어지게 되면 이런 거 내신에서도 표현 되게 자주 봤었지. 이게 제시해주는 힌트가 뭐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어야 돼. 이 n의 자리에 뭐랑 뭐를 때려 박아봤을 때 4랑 6을 때려 박아봤을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S4가 S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식 만족시킬 수 있고 또 S6이 S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 상황으로부터 아이씨 왜 이래 어떤 두 가지 정보를 끌어내주는 게 되게 핵심이었던 상황일 거야. 이걸 여기에 넘겨보면 A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선 A6이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등차 수열의 항의 부호가 갑자기 변하는 순간이 몇 번째 항 이유다라는 게 느껴졌어야 돼. 5번째 항 이유다라는 거. 그치? 이거를 좀 캐치해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한 문제다. 야 근데 요거는 또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내가 그 등차 수열의 부분합 SN에 대한 관계식을 만약에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걔는 무슨 항이 0인? 상수항이 빵인 n에 대한 몇 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2차 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 요 5라고 하는 값이 S5라는 값이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는 상황을 좀 생각해 주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 2차 함수의 축이 5인 상황에서 반드시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 말은 근데 거짓이야. 왜 거짓인지 알아? 왜냐면 이 SN이라는 우리가 그 함수의 정의역 자체를 뭐만 허용하기 때문에 자연수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 굳이 5가 되는 지점에서 축이 완벽하게 세팅되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축이 5가 되는 지점에 엄청 가까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이 5일 수도 있지만 5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SN이 S5보다 커나 같다라는 식의 사실 가장 완벽하고 군더더기 없는 해석은 그냥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느껴지는 게 좋아. 오케이. 자, 110번 이거 어땠어? 풀이 다 깔끔하게 잘 진행하신 것 같아? 넘어가도 돼 어때? 현석이 이거 잘했니? 오케이. 닮은비 요리조리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해. 넘어간다 그러면 수투로 가봅시다. 수투.
아싸리 오늘 이거 지문풀이가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혜인이도 결석하고 해서 차라리 오늘 시험 보고 토요일 날 지문풀이를 할까? 그게 더 나으려나? 어때? 뭐가 더 나은 선택지 같아? 니들이 생각해봐. 응? 오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시험 보고 토요일 날 바로 지문풀이. 시험 보고 뭐예요? 응? 시험만 봐요? 아니 끝나고 이제 남는 시간은 요 이제 조금 풀이 더 할 수 있는 거는 더 풀이야. 시간이 안 남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아싸리 토요일 날 깔끔하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일단은 이거 수트부터 빨리 얘기 끝내고 나서 확인해볼게요. 자, 어디부터냐 수트가? 왜 이렇게 덥지? 245번. 거기 245, 246. 여기 두 문제 어땠나? 2, 4, 5 괜찮았어? 근데 이거는 풀이가 좀 되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될 문제 같기는 해가지고 요거는 같이 한번 그래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좀 풀이를 해볼게. 자, 각자 문제풀 방식이랑 좀 비교해보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0과 4 사이 범위 안에서 함수 fx의 규칙을 이런 식으로 부가함수의 형태로 제시를 해줬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fx가 fx 플러스 4랑 fx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주기함수의 규칙을 또 제시해준 상황에서 이제 이런 f가 fx랑 fx 마이너스 a라는 식이 곱해진 저 곱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a의 개수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보자. 그럼 곱함수 연속성 이론을 조금 이쁘게 잘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빨리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지금 연속성에 관련된 해석이니까 일단은 0과 4 사이 범위 안에서 fx의 그 연속성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기가 4인 주기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확히 간격이 4인 범위 안에서의 함수의 규칙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거 이후로 이제 쭉 진행되는 그 f로부터도 그 연속성에 대한 설정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치? 일단은 이 0과 4 사이 범위 안에서는 그 연속성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서만 지금 불연속인 게 너무 분명한 상황이야. 2에서 불연속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느껴지지, 그치? 요 f가 일단은 x가 2가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의 상황이야. 그런데 이게 주기함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4칸씩 건너뛸 때마다 원래 처음의 상황이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 0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이 매끄럽게 잘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당연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 맞아? 아니? 만약에 그게 연결이 되면 그 4에서는 연속성이 보장되는 거고, 그치? 연결이 안 되면 이제 x좌표가 4가 되는 지점에서도 불연속이 발생한다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이거 여기다가 빵 때려 박은 식이랑 여기다가 사 때려 박은 식 어때? 값이 다르지? 되게 당연하게. 그러면 여기서 그 불연속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서도 불연속이 될 거구나라는 게 바로 해석이 됐어야 돼. x좌표가 4인 지점에서도 불연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4칸씩 계속 건너뛸 때마다 동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는 2에서 매번 4칸씩 건너뛰는 모든 상황에서 다 불연속인 거고, 4에서도 4칸씩 건너뛰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다 불연속이다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순간 이 fx라는 함수는 이 두 가지 상황과 이 주기함수의 특징을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f는 결국 x좌표가 뭐가 되는 모든 지점에서 다 불연속이라는 게 느껴졌어야 돼. 짝수가 되는 모든 지점에서. 이 fx는 지금 이 x좌표가 짝수로 설정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지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게 일단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x좌표가 짝수인 지점에서는 죄다 불연속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f가 f랑 fx-a를 서로 곱한 함수가 x가 2가 되는 상황에서만큼은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 자연수 a의 값들을 좀 따져보자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f 쪽은 x가 2인 지점에서 뭐인 상태가 맞아? 불연속인 상태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 과정 자체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적절하겠다는 판단 바로 해봐야 되고 그게 바로 뭔 소리냐면 fx는 지금 x는 2에서 절대적으로 불연속인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fx-a는 x는 2에서 뭐가 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면 연속이 되게 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론에 의해서 곱함수 연속성 이론에 의해서 상황을 분석해 주는 게 너무 쉬워지겠구나라는 거 느껴지지? 그럼 일단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되게 당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F는 x좌표가 짝수인 지점에서만 불연속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사실 x가 2가 되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빠르게 파악을 해본다고 하면 이 a가 또 자연수인 상황이다 보니까 a가 뭔 수로 구성이 되게 하면 이 fx-a라고 하는 함수는 그 x가 2가 되는 지점에서 연속이 될 수 있어. 홀수, a가 홀수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a가 홀수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 조건에 부합하게 하는 a의 값들을 한번 좀 찾아나가 보고자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조건이 뭐만 보장이 되면 끝이야. 이 연속인 쪽에서의 함수에서 그 f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x 값을 때려 박은 시계값이 뭐가 되게 해주는 0이 되게 해주는 조건만 보장해주면 게임 끝이잖아. 즉 f의 2-a라는 시계값이 0이 되게 하는 원수 요 홀수 a의 값들을 쭉 생각해 나갈 수 있으면 좋았겠다. 그치? 근데 f는 함수값이 언제 0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볼까? 사실 식으로 따져봐도 아무 상관없기는 한데 지금 이 f는 함수값이 0이 되어지는 특별한 포인트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고 하면 1,1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이건 첨점이 발생하게 되는 V자 모양의 그래프로 첫 번째 규칙의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본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가 x좌표가 2가 되는 지점이고 x좌표가 3이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또 위로 뾰족하게 되는 또 첨점이 형성되게 하는 이런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준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구멍을 또 뻥 뚫어줘야 돼요. 그럼 살짝 이 두 가지 뾰족한 그래프가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이어 붙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의 이미지가 바로 fx의 그래프일 텐데 우선은 f가 그 0이 되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x의 값을 따져본다고 하면 누구랑 누구다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됐어야 돼. 0이랑 누구? 3. 이 두 가지 값, 그치? 그럼 0이랑 3이 일단은 최초로 이 f의 함수값이 0이 되어지는 특별한 두 가지 값이구나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고 나면 2-a라는 식의 값은 언제 0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되게 하는 지점이나 아니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게 할 수 있는 지점들, 그치? 그래서 요 2-a라는 식의 값이 4n의 형태를 띠게 하거나 2-a라는 식의 값이 4n 플러스 3에 대한 형태를 띠게 할 수 있는 요 모든 자연수 a의 값들을 쭉 확인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이 n은 사실상 음의 점수여야 되겠지? 그리고 a 뭐 어떤 값들이 쭉 나올 수 있어? 50을 넘지 않게 하는 선에서. 그러면 2-a가 4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a의 표현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2와 같은 구조의 식이다라고 생각해 본다고 할 때 그럼 이 a는 당연히 얼마부터? 2부터 시작해서 2, 6 쭉쭉쭉 이런 식의 값들. 잠깐만. 뭔 소리야? 홀수만 되잖아. 이건 짝수잖아. 미안해. 그러니까
이 a가 홀수인 동시에 저 함수값이 0이 되게 할 수 있는 a의 적절한 표현은 여기를 이제 끌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이 자연수 a의 값이 마이너스 4인 마이너스 1과 같은 형식을 띠게 되는 그런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해서 그치? 3, 7, 10을 쭉쭉쭉 얼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게 할 수 있는 수의 표현이 50을 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쭉 가본다고 하면 47까지 가나요? 이거 이제 개수 세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가 홀수가 되면 요 f랑 곱해줘야 되는 뒤쪽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 돼서 곱함수의 연속성 이론으로 상황을 엄청 쉽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번에는 a가 뭔 수가 되게 했을 때, 짝수가 되게 했을 때 둘 다 불연속인 상황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시점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a가 짝수가 됐을 때 fx와 요 f의 x-a가 모두 지금 x는 2에서 불연속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얘가 x는 2에서 이제 이 둘의 곱으로 구성된 함수가 x는 2에서 이제 연속이 되게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하고 하면 여기는 그냥 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 꼼수 같은 거 없어. 그냥 순수하게 무슨 값의 표현들을 다 불러내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의 표현들을 다 불러내서 그 세 가지 값이 모두 존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같게 설정해주는 방법만이 최선이다. 그럼 함은 뭐야? 일단 함수값은 f2 곱하기 f2-a에 대한 계산 결과. 근데 f2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일단은 마이너스 f2-a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좌극한으로 가보면 f의 2 마이너스 그리고 f의 2 마이너스 a에 대한 마이너스, 그치? 요게 이제 좌극한의 계산 결과인데, 근데 지금 2에서의 좌극한이 어떤 상태야? 0에 수렴하는 상태지. 그럼 결국 요 곱함수의 좌극한의 계산 결과는 얘가 일단 0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산 결과 자체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사실 우극한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 둘이 필연적으로 뭐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같아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는 끝마무리는 f의 2-a라는 시계값이 0이 되게 하는 원수인 a들, 홀수인 a들을 쪼르르 또 쭉 다 찾아내주기만 하면 게임 끝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짝수 왜 이래? 그럼 여기서 2-a는 사실 어떤 표현의 수들이랑 매치되어지면 끝나? 4의 배수들, 그치? 이 2-a가 이제 4의 배수의 표현과 매치되어지게 할 수 있는 자연수 a들을 또 쭈르르 다 찾아내주기만 하면 끝이었다. 그래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해석이었던 것 같아. 이거 다 확인되지? 246은 안 봐도 되나요? 여긴 넘어가요? 오케이. 잠깐만, 246 요거 안 어려웠어? 찍어 맞췄다고? 안 어려웠어? 문제 풀어보니까 잘못 푼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잘못 풀었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복잡해서 그런 거지. 아닌가? 이거는 근데 넓이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처음에는 넓이 함수로 시도해 보려고 했지. 그냥 그 넓이의 계산 결과가 최대가 되어지는 상황을 그래프로 이해해보는. 근데 그게 쉽사리 판단이 돼? 절대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꼼수를 부리는 식의 풀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판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되게 정직하게 풀어줬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고해서 확인해보고.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A에서 A 플러스 3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라고 한 걸 우리가 그 함수에 대한 식으로 먼저 설정을 해보겠다고 하면, A는 당연히 일단 인테그랄 A에서 A 플러스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위치의 그
최종적인 위치를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식을 표현해주는 그 수식은 속도 함수가 아닌 무슨 함수에? 속력 함수의 정적분의 계산 결과지. 그래가지고 절대값 vt dt. 그러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30t dt. 이게 일단은 그 움직인 거리를 표현해주는 함수식의 표현식이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수 A가 이제 어디에서 발견이 되어질 수 있나, 이거 따져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 수식 자체가 누구의 종속된 함수식으로 설정이 되는 상황이야? 양수 A의 종속된 함수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요 A의 종속된 이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주는 그 함수식을 SA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자는 거고, 그럼 이 SA가 최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확실하게 조금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번 끌고 나가보도록 할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SA라는 거의 표현 자체가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단 S를 한번 뭐 해보려는 생각이 되게 당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 미분해보려는 생각. S 프라임. S 프라임 A에 대한 표현식은 당연히 뭐겠어? 요 2차 함수식에다가 A 플러스 3 때려박은 식이랑 A를 때려박은 식들끼리의 그 차에 대한 표현을 구성해줘야 되는. 그치. 근데 자, 일단은 이 피적분 함수에 우리가 얘가 지금 절대값이 씌워진 그런 피적분 함수를 적분을 때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피적분 함수의 그 부호 변화 같은 거를 조금 확실하게 생각해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피적분 함수를 먼저 안전하게 미리 그래프로 표현을 조금 해본 상태에서 그 의미를 따져나간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거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절대값 함수를 그냥 그렸다고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 속력 함수의 그래프의 이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A와 A 플러스 3 간격이 정확히 3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적분 구간 내에서 이 적분을 때리는 결과물로서 SA를 보고자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S 프라임 A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절대값 2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 3 때려박은 값이랑 A를 때려박은 값끼리의 뭐? 차에 대한 식을 표현해 보고자 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5에 걸치게 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해지는 순간인 거 맞아? 이거 느낌 와 안 와? 그치? 그러면 이 S 프라임 A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는 이 A와 A 플러스 3이라고 한 식들 주변에 뭐가 이제 딱 세팅되어지게 되는 순간들을 기준으로, 5가 세팅되어지는 순간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S 프라임 A의 정의를 당연히 무슨 함수로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구간 함수의 형태. 맞죠? 그럼 첫 번째, 일단 이 A와 A 플러스 3이 오른쪽으로 얼마 못 가서 둘 다 뭐보다 작을 때? 5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다라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즉, 그럼 누가 뭐보다 작다라는 설정만 해주면 돼? A 뿔 3이 5보다 작다라는 설정. 즉, A가 몇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그럼 A가 2보다 작을 때에는 이 A와 A 플러스 3에서의 상황이 모두 이 2차 함수에 뭐가 붙은 식의 규칙을 따라가? 마이너스가 붙은 식의 규칙을 따라가잖아. 그럼 그때 A 플러스 3 대입한 식이랑 A를 대입한 식끼리의 차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돼? 그거는 계산해줘야 돼. 그것마저 귀찮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내가 계산해놨거든? 그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 나와. 여기다가 A 플러스 3 때려박은 값이랑 A를 때려박은 값끼리의 차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식. 그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이 나와.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이 A와 A 플러스 3의 위치가 슬그머니 오른쪽으로 조금씩 더 가기 시작해서 A는 5보다 작은데 A 플러스 3은 5보다 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의 이 S 프라임 A에 대한 정의 자체는 A의 그 범위가 일단은 2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몇보다 작을 때의 상황일 텐데,
5보다 작을 때의 상황일 텐데 그럼 이때의 이 S'A에 대한 식의 계산은 A는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고 마이너스 붙은 식에 대입해야 되고 A 플러스 3은 그냥 플러스의 보를 유지한 식에 대입했을 때 그 둘의 뭐? 차로 우리는 S'A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확인돼? 그럼 그걸 또 계산한 식이 뭐냐면 이렇게 나온대. 2에 A-3, A 플러스 1과의 곱은 임수분해되는 2차식으로. 오케이? 이건 다 계산이니까 계산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가 몇을 넘기게 되는 시점? 5를 넘기게 되는 그 시점은 둘 다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 이차함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이거 대입한 값과 이거 대입한 값의 차의 계산 결과를 가지게 되지. 근데 그거는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 맨 위에 거랑 무슨 차이밖에 안 생겨? 부호 차이밖에 안 생기는 결과 가지고 온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정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에세이의 최소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입장인 거잖아.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그럼 뭐 때려가지고 미분 때려가지고 도함수에 의존해서 그 최소를 이해해 준 게 최선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S'A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고 하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의 이미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돼? 일단 요 2보다 작은 범위에서 A 절편이 1로 세팅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으로 구성되는 직선. 그치? 그 다음에 2와 5 사이 범위에서는 이 A축과의 두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으로 구성되는 잠깐만 나 계산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이거 뭐야 기울기가 음수인데 왜 양수인을 그렸어? 그치? 죄송.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2와 5 사이 범위에서 이제 이 두 번째 규칙에 의한 이차함수 그래프의 이미지를 잡아준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이 여기랑 연속이 되게 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 그치? 그래서 5까지 그렇게 쭉 갔다가 이제 5 이후로는 어떻게? 사실 5일 때 함수값이 이 6a 마이너스 6에서 5일 때 함수값이랑 뭐해지게 될 거면서 같아지게 될 거면서 그때 이제 기울기가 얼마야? 또 양수인 기울기가 6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이미지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S'A의 이미지가 된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극대극소의 상황을 판단해보면 끌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이 있다라는 거. 최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드러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어지는 이 순간. A가 얼마일 때? 3일 때. 얘가 극소이자 뭐일 수밖에 없겠어? 최소일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치? 이거 다 확인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의존하는 게 최선이었다? S'A에 대한 수식 자체에 의존하는 게 최선이었다. 여기서는 이거 절대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어. 그 구간의 간격이 그 3인 상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그 면적이 가장 작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해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 빼박 여기다라는 그런 판단할 수 있어? 어렵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S'A에 의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었던 것 같다. 오케이? 자, 247, 248 어땠나요? 247, 248 248 안 어려웠어? 어려웠지. 어려운 게 맞을 텐데. 247은 얘는 그래도 할 만했지. 247은 이거 추론하는 거 무난했었던 것 같긴 하고. 그럼 얘는 넘어가도 되냐? 247은 넘어갈게. 248도 이거 문제가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 빨리 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gx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이 gx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그런 x값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집합을 하나 정의해보면 그 집합이 지금 이 이하의 모든 실수들을 다 모아와야 되는 집합으로 설정이 돼야 된대. 자, 이랬을 때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있어. 조건들이 되게 막연하지? 막 빼박 뭐는 뭐다라고 하는 형식의 그런 수식들의 조건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 gx라는 뭔가 함수의 정의를 하나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어떤 형태의 조건을 하나 제시해준 상황에서 그 f 자체를 이제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한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는 요 f를 이제 알아내보고자 하는 그 방향을 뭐에 의존해서 생각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느껴져야 되는 게 적절했던 것 같아. 그래프에 의존해서. 오케이. 자, fx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야만 저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나갈 수 있어야 돼. 봅시다. 일단은 그 gx의 입장에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게. 뭘 체크해 볼 거냐면 이 정도는 근데 무조건 보야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첫 번째 규칙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 규칙이니까 x 자리에 뭘 때려박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야. 0을 때려박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gx 그래프는 일단 당연히 몇 콤마 몇을 지나줘야 된다는 판단은 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 0,0 원점 무조건 지나줘야만 한다는 판단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 gx 그래프를 완성시키고 났을 때 일단 아무튼 1이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요 fx-f0이라고 하는 규칙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어봤을 때 그리고 또 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순수한 f의 그래프를 채워 넣어봤을 때 그러면은 그 gx가 만들어내는 그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설정이 되게 하는 x값들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에 부합하려면 일단 이게 바로 느껴졌어야 돼. 요 1보다 작은 쪽에서의 규칙의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이랑 어떻게 만나야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 스쳐 지나가면 될까?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원점이랑 만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 느껴지지. 왜? 만약에 증가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시기요? 함수값이 0보다 뭐한 범위? 작거나 같은 범위에 부합하게 하는 그 x값의 범위 중 0보다 큰 범위가 0보다 큰 범위 중에 0의 이 가까운 쪽이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 맞아냐?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치? 2보다 작은 모든 x의 값은 감소할 때도 똑같은 위치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럼 우선은 원점에서는 반드시 x축과 접하면서 만나야 된다라는 판단이 가능했어야 했던 거고 근데 당연히 극대로 접해야 돼, 극수로 접해야 돼.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을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니까 극소로 접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치?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일단 2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 내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전부 다 함수값이 0보다 작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의 요 gx의 규칙 fx에서 f0을 뺐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저 3차 함수는 그래도 일단 원점에서 x축과 극대점이 형성되면서 접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의 판단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야겠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어떤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상황이 있냐면 이제 x좌표가 2인 그 경계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x좌표가 2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어느 쪽은? 왼쪽은 gx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x축보다 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 맞아 아니야? 근데 2를 넘기는 순간은 그러면 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판단이 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 요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gx 즉 요 순수한 fx는 2,0을 반드시 뭐야 하면서 지나줘야 되면서 뭐 하면서 지나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가능했어야 돼. 증가하면서 지나줘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했었던 거 맞아니?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같냐면 요 그 뭐시기요?
아무튼 이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규칙이 fx에서 f0을 뺀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규칙이 순수한 fx 그 자체라고 하면 일단 그 둘은 x좌표가 1인 지점에서 절대 뭐일 수가 없겠어? 연속일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 1인 지점에서 어떻게 살짝 좀 불연속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불연속인 상황이 일단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럼 아무튼 0과 2 사이에서 뭐랑 뭐가 사이좋게 한 번씩 다 발생해야 되면서 극대와 극소가 하나씩은 다 발생해야 되면서 근데 이 순수한 fx 쪽의 규칙이 2 콤마 빵은 또 지나줘야 되면서 여기 1일 때 함수값만큼은 반드시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야 돼. 0보다 작은 값을 만들어줘야만 하는구나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지.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 fx의 이제 식을 만들어 나가 본다고 생각해 보면 일단 자 fx 마이너스 f0 쪽부터 생각해 볼게. 그럼 fx를 일단 편이랑 그 f0이라는 값을 일단 미지수 k라고 나오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fx에서 k를 뺀 요 차함수 자체는 그래도 요 노란색의 규칙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취지의 요 3차 함수의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얘를 x제곱에 x-a 이런 식으로는 일단 놓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안 돼. 그치? 근데 우리가 이 함수 f 쪽이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여야만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 빵이 어야만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사실상 이 f0이라는 상수와 x-a라는 인수의 표현에서 이 a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 조건으로부터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은 x 자리에 이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k는 4의 2 마이너스 a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때 이 k라는 상수의 표현을 뭐라고 이제 대체해서 쓸 수 있게 돼? 4a 마이너스 8이라는 식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여기서 이 함수 fx를 일단은 이 미지수 a에만 종속되어 있는 형태의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된 것 같고, 그렇지?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뭐시냐? 잠깐만, 이 k가 아까 뭐였지, 얘들아? 8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노란색의 함수식의 표현은 이 노랭이의 함수식의 규칙은 일단은 그럼 x제곱에 x-a라는 형태의 함수인 거고 그리고 이 파란색의 순수한 fx라는 함수식의 표현이 x제곱에 x-a에 4a-8을 더한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자, 요 노란색 쪽에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된다는 게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 같냐면 노란색 쪽에서 0에서 극대는 당연히 발생해줘야 된데 이게 앞으로 쭉쭉 가다가 만약에 극소가 너무 빨리 존재해버려서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구간이 너무 일찍 나타나가지고 1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 0보다 커진 상황이 발생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하게 되는 부분이지. 그럼 일단은 1에서 함수값이 뭐여야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노랭이의 입장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 1 때려박으니까 뭐야? 1-a지. 그래서 일단 1-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해석. 근데 그 느낌을 파란색 쪽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파란색도 그럼 당연히 1에서의 함수값이 뭐여야 되는 게 맞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 느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파란색의 식 쪽에서도 1을 대입한 식의 값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세팅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럼 뭐예요 그게? 3a 마이너스 7인가요? 맞나? 3a 마이너스 7이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도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의 범위가 설정이 되는 상황이지.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F3 A만에 대한 식으로 정리 가능해지고 거기로부터 F3의 최대 최소값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다. 현석 이거 확인돼? 자 다음 쪽. 힘들다. 249, 250. 250은 너무 쉬웠지. 이런 게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249 어땠어? 할만했나요? 이것도 넘어가도 돼? 오케이. 자 251, 252. 얘도 너무 쉬웠나? 이것도 넘어가도 돼요? 야 근데 251에서 이것 좀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 두 칸 건너뛸 때 마이너스 fx가 된다면 몇 칸 건너뛰면 원래로 돌아와? 네 칸 건너뛰면 원래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야지. 마이너스에 다시 마이너스니까. 뭐 무슨 구조인지 느낌 오지? 그치? 그럼 이거 넘어간다. 253, 254는? 254 좀 잘 안 보이지 않았어? 253은? 이것도 은근히 좀 빡셌을 텐데? 혹시 계산 되게 추잡하게 했니? 엄청 추잡하게 했으면 그거는 살짝 출제자 의도에 부합 못하는 풀이야. 이것도 볼게. 일단 254부터 보자. 253. 253부터. 살짝 이 문제도 아이디어를 좀 구사해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보이긴 했을 거야. 이런 유형은 접해본 적이 없긴 하니까.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여기서 좀 잠깐 간단하게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일단은 이런 수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반사적으로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적절한 행동들이 이제 뭐예요? 일단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특정한 시계값 자체는 윗끝과 아래끝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낱 그냥 상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정, 이건 무조건 바로 해줘야 될 작업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럼 얘를 그냥 K라고 놓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뭔가 더 해줘야 될 작업들이 이제 뭐가 보여야 돼? 얘들아, 우리 수투 처음 배웠을 때 이제 연속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막 이런 구조의 수식들 굉장히 많이 살펴봤었잖아. 뭐 이걸 미지수 A라고 얘기해볼까? x-A랑 fx가 곱해진 어떤 함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 fx라는 함수 자체는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해? 당연히 양변을 x-A로 나누어서. 근데 뭐가 아니라는 뭐 가정은 좀 깔아준 다음에 0이 그 x가 a가 아닐 때의 상황이다라는 가정을 살짝 깔아준 다음에, 그치? 근데 그 전에 이 순수한 수식 자체에서는 x 자리에 뭐를 대입해도 돼? a를 대입해도 되잖아. 그래서 좌변의 식이 0이 되게 하는 그 설정,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해봤었던 거 다 기억나지?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은 그 짓거리 조금 똑같이 구사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고, 양변에 x자리에 일단 뭐를 대입해보는? 2를 대입해보는 행동.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총 미지수가 몇 개로 구성돼? 3개로 구성된 식에 대해서 한 가지 식의 표현을 좀 끌어내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느껴졌어야 돼. 그럼 얼마? 16-4a 플러스 2k 플러스 b. 얘가 일단 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식 하나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더 해줘야 될 작업은 뭐다라고 판단이 됐었어야 돼? 이 a, k, b에 대한 식을 딱 2개만 더 끌어내면 된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식은 또 어디에서 나오게 되겠어? 여기. 윗끝과 아래끝이 같게 설정이 되게 하는 그 x값의 대입. 그러면 1-a 더하기 k 플러스 b, 얘가 또 0이 된다라고 한 식 하나 더 잡아내줄 수 있고, 그럼 딱 한 가지 수식만 더 잡아내주면 끝이었던 거지. 근데 그 작업을 이걸로 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행동이었던 거야.
바로 얘가 K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의 해석으로 가본다고 하면 그건 너무 힘겨워져.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어떤 식의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냐면 이것도 하나의 함수잖아. 그럼 얘랑 얘가 곱해져 있는 구조에 뭔가 수식이 하나 주어졌다고 하면 얘가 궁금하다고 하면 양변을 얘를 뭘 보는 시도가 적절해? 나눠봐야 되는 시도가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양변을 일단 얘로 나눠보는 게 좋았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 1에서 x까지 ft dt라고 하는 이 정체 모를 함수가 x-2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팅이 될 텐데 근데 f가 무슨 함수래? 다항 함수래. 그럼 요 수식 자체가 또 애초에 무슨 함수야 했었던 거야? 당연히 다항 함수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다항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되지. 왜? 분자에는 이거 4차식의 애초에 2일 때 함수값이 0이 돼야만 해서 x-1이 인수로 가지게 되면서 그 3차 함수와의 고배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 구조일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먼지거리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한 해석이었던 거냐면 이 수식 자체가 x-2를 뭔가 분모로 취하게 되는 분수식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순간 양변에 먼지거리를 좀 해주게 되면 x가 2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이 극한을 취해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우리가 뭐에 대한 계산으로 조금 깔끔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느껴졌어야 돼. 얘 분자에 있는 식을 뭐 때린 다음에 미분 때린 다음에 2를 대입한 식으로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져야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여기서 이 분자에 있는 식을 미분 때린 식이 4x 세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k일 테니까 여기다가 2를 때려박은 값으로 2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극한 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했어야 돼. 그럼 얼마가 나와? 16 마이너스 뭔 소리야? 60 30 마이너스 4a 플러스 k. 얘가 요 왼쪽에 있는 식에서 또 똑같이 극한을 취해줬을 때의 결과물일 텐데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뭐겠어? K라고 설정이 되어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래서 이 세 가지씩만 연립 때려주는 식으로 A, B, K를 깔끔하게 구현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풀이였던 것 같다. 오케이. 이거 다 확인되지? 근데 이런 발상을 시험장에서 순발력 있게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이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풀어내기만 한다고 하면 못 풀 문제는 또 아니긴 하잖아. 그 항등식의 관점으로 뭐 계수비율법으로 가본다고 하면 근데 그거 풀이 되게 짜증났지. 근데 안 보이면 그렇게라도 풀어내긴 해야 돼. 그렇지? 자 마지막 254번.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극값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자 지금 gx라는 함수를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뺀 함수로 정의를 해주고 있대. 자 이때 G3이 F'4와 같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저 부등식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이 생각을 해내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 G3이라는 값의 의미를 요렇게 조금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중요했던 것 같아. 이게 F4 빼기 F3이라는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확인돼? 그럼 고놈이랑 F'4가 같아야만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식의 표현 자체가 뭔가 수학적으로 더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그게 뭐가 보였어야 했냐면 얘는 사실 분모로 누구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식이기도 해. 4-3이라는 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식이기도 하다는 거 느껴져? 그러면 3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아져야 되는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 3차 함수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게 확인됐어야 돼. 그럼 우리는 요 조건 자체를 이제 뭐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프.
좀만 쉬었다 할게요.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진도를 뺄래? 시험지를 풀어보고 싶다고? 그럼 내일은 그거 싹 다 풀이할 거야. 내일 모레 오자마자 뭔 얘긴지 알지? 그래요? 그럼 이것만 마무리하고 시험 볼게요. 그럼. 그래서 그때 시험 봐보니까 뭔가 조금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긴 한데 한 주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좀 시험 봐보도록 할게. 수능 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희는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어. 아 바로는 아니야? 근데 결국엔 떠오른 거지. 훌륭하네. 응. 251번에 네네네. 251번에. fx까지 구했는데 응. 그 마지막에 적분을 못 하겠는 거야? 그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게 무슨 10일까지 계산해야 돼. 그치. 정리하는 거 빠르게 못했어. 이렇게 하면 아 잠깐만. 그 이렇게 생각해봐. 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의된 함수 f를 구간 두 개로 한번 쪼개볼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1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은 저기 그 0부터 10일까지의 이 정적분의 계산 과정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거든. 마이너스 1에서
10일까지의 정적분에서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0일까지의 정적분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그 fx의 정적분을 몇 번? 6번 더한 결과물이라는 걸 확인돼. 마이너스 1에서 10일까지의 적분 구간이 구간의 간격이 정확히 12잖아. 이거 지금 이해돼?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1부터 10일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의 몇 배야? 6배지? 거기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한 번만 쏙?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정적분을 한 번만 쏙 빼주는 식으로 계산해주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었어. 이거 이해되지? 주기함수 정적분은 항상 그런 관점으로 조금 빠른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네네. fx 플러스 2는 fx가 아니라 응. 마이너스 fx. 잠깐만. 맞네. 잠깐만. 완전한 주기함수가 아니지. 잠시만.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그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정적분이 0으로 상쇄되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이랑 1에서 3까지의 정적분이 서로 더해주는 순간 0으로 상쇄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뭐시기야? 마이너스 1에서 11까지의 정적분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 그게 0이 그러니까 0으로 상쇄되는 현상이 몇 번 나타난 결과물이겠어? 0으로 상쇄되는 현상이 3번 나타난 결과물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 11까지의 정적분이? 요거 납득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먼지거리만 하면 끝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정적분만 따로 계산해서 쏙 빼주는 식으로. 상담했어. 재수할게 그냥. 같이 재수하실? 우리 같이 하면 위안도 되고. 그니까. 요거 일단 풀이 빨리 마무리해보고 이게 모의고사가 앞으로 12회분까지 남아있긴 하거든. 그래서 수능 전까지는 충분히 널널할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좀 해보게. 아휴, 자 마무리합시다 이거. 야 그러면 이 3에서 4까지의 평면이랑 4에서의 미분계수가 일치한다고 느껴지는 그 3차함수 fx를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를 좀 해보겠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최선이라는 거 아닐게요? 한 4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이제 접선을 하나 그어본다고 할 때 그 접선과 만나는 얘보다 더 왼쪽에서의 그런 특정한 교점 x좌표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줘야 돼? 3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 만한 그 fx의 적절한 이미지겠구나라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수 k를 찾아나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차 함수의 되게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특징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생각해 나가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 자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먼지거리를 좀 적절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냐면 일단은 그것이야. 우리가 이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뭐한? 더 작은 접선의 기울기를 어느 쪽에서 찾아보고자 해? 3분의 k가 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이 3분의 k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3분의 1일 때지?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그러니까 0에 어느 정도 가까운 상황부터 그 의미를 따져 나가야 될 텐데, 근데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3보다 훨씬 더 어느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3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접선의 기울기는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죄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훨씬 경사가 급해서 클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 3분의 K는 최소한 3보다는 당연히 뭐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 작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3 이후의 얘기일 텐데 근데 3 이후일 때에도 당분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되기는 되는데 이 F'4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상황이 일반적이지. 어디에 좀 가까울수록? 3에 가까워질수록. 근데 3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질수록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감소하게 되면서 어떤 순간이 생기게 되는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져야 되냐면 3과 4 사이 어딘가에서 그 미분계수인 접선의 기울기가 이 F'4라는 미분계수랑 뭐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 평행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치? 그러면은 얘보다 더 어느 쪽으로 가는 상황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바로 비로소 F'4라는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뭐해지는 상황이었던 거야? 작아지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위치였던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바로 F'4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할 수 있는 값들이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건데, 그럼 저 3분의 K의 위치가 여기 이 각각 두 접점 사이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점의 위치였던 거고, 그럼 정확히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만 해주면 끝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떠올라야 될 게 뭐야? 비율 관계잖아. 그치? 야, 여기 삼차함수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평행한 두 접선이 함께 그려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접점의 x좌표랑 그리고 또 그 접선이 삼차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접점 이후의 교점의 좌표를 하나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무슨 점의 좌표 하나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변곡점의 x좌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변곡점의 x좌표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느껴져야 돼. 4와 3 사이의 간격을 3등분 했을 때 4에 더 가까운 지점. 그러면 그게 어디요? 4에서 3분의 1만큼 뒤로 빠꾸한 지점. 여기가 바로 어디구나라는 걸 느껴져야 돼. 3분의 11이 되는 지점이구나라는 걸 느껴져야지. x좌표가 맞죠? 그럼 여기 접점의 x좌표가 당연히 어디가 돼야 되는 지점이 돼야 돼? 3분의 10이 되는 지점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아니? 그럼 또 x가 4가 되는 값은 3분의 12라고 표현되는 값이다 보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 뭐시기요? F'4보다 더 작게 구성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영역이 이 파란색으로 강조한 곡선의 영역인데, 근데 거기 안에 x좌표가 3분의 자연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값이 유일하게 누구 하나밖에 없어? 변곡점 x좌표 3분의 10일 딱 하나밖에 존재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적절한 자연수 k의 값은 11로 유일하구나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거 이해돼?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3차함수 비율 관계는 이제는 웬만하면은 이런 비율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풀리는 문제는 평가원이 최대한 많이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모래본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언제 어떻게 써먹힐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뭐 엄청 기가 막히게 유용한 도구로 써먹히는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볼 시험을 오늘 좀 땡겨서 봐볼게. 저번처럼 빡세게 집중해가지고 딱 100분 동안 풀어봅시다. 여기 왜 이렇게 출력돼 있냐?
이거 책상 좀 잠깐. 아 이거 아 맞다. 근데 저거 응. 차함수 어떻게? 그러니까 저 식을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어. 그거는 어차피 차함수에 f 프라임 4x 어. 나오니까 이거 때문에 응. 저 부등호에서 f 프라임 4가 사라지니까 아, 이 항등식의 양변을 먼저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하겠다는 거야? 4를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3을 대입하겠다는 얘기겠네 그럼? 그게 아니라 어. 그냥 fx 대표에서 f 프라임 4 그러니까 f 4 x가 4인 응. 점에서의 직선을 뺀게 응. gx잖아요. 어? 직선이 왜 등장해? 이 수식에서? 어 그래? 오, 잠깐 해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살짝. 차함수가 도입됐다고? 그러니까 그 거의 다 맞은 뭐 직선을 빼는 형태의 차함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식을 그럼 막 계속 구성해 보다가 얼떨떨에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 아니야? 근데 말 잘못 본 거. 어, 그치. 여기서는 이 수식 자체로는 뭔가 차함수 아이디어를 쏘릴 만한 건덕지가 없어. 저걸로는 내가 10년 본 거야. 그냥 fx를 그렇죠. 사연 것도 볼까? 아, 그러니까 gx에서 fx를 그러니까 곡선끼리 빼는 함수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gx를 2차 함수잖아. 2차 빼기 3차를 만들었다는 게? 근데 어. 그러니까 x가 4인 점에서 어. 접성을 그리고 어. f가 x가 3인 점에서 또 만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f 프라임 4x 마이너스 4 더하기 f 4 내가 그러니까 명분 풀고 한번 이게 말로만 통하니까 뭔가 말할지가 않는데 그거 줘봐. 레디카드 프로 하는데 약대까지 그 의대가 간다는 거죠. 앞으로 84점 이상은 장학금도 지급해보는 걸로. 인상 만원. 84점 이상. 84점 이상. 할수 있는 거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빡세게 공부하자 이 얘기지. 열심히. 자,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줘봐. 이거야? 어, 맞아. 야,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이게 지금 G랑 무슨 상관이야? G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fx가 이렇게 생겼지. 그치. 4인점에서 접선 그걸 hx라고 놓고 차함수를 네가 만든 거. 왜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왜 3이었어? 3에서 4까지가 그럼 아까 결국 그 풀이랑 똑같은 거긴 하네. 그러니까 너 비율 관계를 안 쓰고 차함수의 그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상황 분석했다는 얘기죠. 네. 음. F 프라임 4가 x랑 붙어 있길래 그래서 이거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어. 그래. 비율 관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대수적인 풀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얘기다.